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찍는데 홍 변호사님이 그러면 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법무법인 이인철 변호사님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홍영기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 있는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먼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저희 사무실이 뭐 다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서울, 부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 뭐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하잖아요. 예. 네. 남들은 여행 가는데 나는 재판하러 간다. 그럴만 있는 건 아니죠? 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 멀리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나요? 뭐 그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상담도 많이 오시고요. 저희 사무실은 지방사건도 수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뭐 저희가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또 전략도 잘 짜고 네. 또 뭐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네. 사무실 방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이제 인주도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런 분도 계시죠. 그 지역 유지고 굉장히 영향력이 많으니까 혹시 그 지역에 무슨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돼서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저희 사무실이야 뭐 전혀 뭐 그쪽하고 연고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이제 부당하게 뭐 영향력을 뭐 행사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막 이런 분들이 있죠. 막 전화 와가지고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왜 배우자가 왜 소송을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하느냐,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있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는데,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뭐 남편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된 사건인데요. 항소심. 예, 1심에서는 의뢰인께서 이혼이 기각이 되셔서 항소심에서 이혼이 꼭 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기각이 되셨고,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다른 이제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이혼이 기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항소심 이런 분들이 꽤 있죠. 1심에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곳에 맡겼다가 뭐 패소해서 기각돼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꼭 좀 이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그런 사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요. 이번 사건도 그러면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조정으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멀리 있는 지방에서 온 사건인데요. 이제 항소기 때문에 고등법원이죠. 뭐 어디 고등법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소송팀 법무법원 리 담당 변호사 홍영기 변호사님. 자, 그럼 1심에서는 이혼이 안 됐는데 2심에서는 이혼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혼이 됐어요? 1심에서는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유책 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되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네. 양측을 이제 설득을 하고 네. 상대방께도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정에서 많은 시간 이게 대화가 있었고요. 네. 또 저희 의뢰인께서도 네. 조금 이제 이혼이 되시기 위해서는 네. 많은 양보가 필요하시다. 이래서 이제 서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재산 분할 쪽으로는 양보를 할 테니 이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서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기각이 됐다는 거는 뭐 왜 그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분이랑 이제 만남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 때문에 유책 배우자로 이혼 기각이 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어서, 네. 아마 뭐 이제 별거 생활이 좀 됐었던 거예요. 예,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 기간 중에 다른 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류 정리하고 만났으면 되겠지만, 우리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만 그 쉽게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뭐 이혼까지 뭐 걸리는 기간이 뭐 짧게 뭐 1, 2년, 뭐 길게는 뭐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 10년 동안 사실 뭐 혼자 독서 공부하라. 사실 그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혹합니다. 홍 이사님 10년 동안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는 아마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못 살 것 같은데요. 우리 홍 이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사람 인간관계 워낙 또 중요시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누구나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외로우니까 혼자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득이하게 아직 이혼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뭐 언론 지상에도 많이 유명한 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그게 꼭 잘한 건 아니지만 또 무조건 또 그거를 또 막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특수한 사정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근데 어쨌든 우리야 이제 고려한다고 하지만 또 부인 입장에서는 또 그거는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왜 다른 여자 만나느냐. 당연히 이제 원래 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인정을 못 할 수가 있겠는 거죠. 이런 사건도, 이번 사건도 그런 거죠. 부인분이. 근데 부인분은 끝까지 그러면 이혼 안 하신다고 한 건가요? 이제 끝까지 이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가장 큰 걱정은 이 자녀가 계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할까 이혼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큰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꼭 지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부담을 하겠다 이런 협의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뭐 이혼을 이제 해주면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뭐 그게 진심이시겠죠. 예, 또 뭐 미안한 마음도 예. 있으셨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부부관계는 이미 깨진 거고 도저히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이혼해야겠는데 뭐 상대방 이혼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재산 분할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재산 분할은 네. 나는 내 몫은 아예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 크게 그냥 다 네. 양보하겠다. 그럼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이혼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 있구나, 진심이구나.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래서 설득이 됐나요? 그래서 상대방께서도 조정 당일에도 원래 네.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입장이셨는데 네. 저희 측에서도 이제 많은 설득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옳은 정답은 아니지만 차선책일 수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에 이제 우리는 남편의 이제 입장에 선 변호사였지만 상대방 아내의 변호사였어도 우리 은혜에게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맞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낫다.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끝까지 이혼을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결국엔 또 남편분은 돌아오지 않죠. 뭐 이혼이 기각됐다고 해서 뭐 판결 났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100명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 보면은 이혼이 기각돼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명 있을까 말까. 가끔 들어가는 경우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이혼 기각됐으니까 법원에서 기각됐으니까 우리 살아야 되나 보다. 뭐 그래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잘 살지 못해. 이제 뭐 각방 쓰고 이제 남남처럼 지내죠. 근데 대부분 99.9%는 거의 이제 이혼이 기각이 돼도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서 이게 재결합이 사실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까지 했는데 그게 다시 잘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소송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그냥 이게 끊임없이 되는 거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저희 사건에만 뭐 10년 동안 여러 번 소송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이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사람과 어떤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럼 또 그 가정하고 또 혼인신고 해가지고 애까지 나면은 혼외자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또 가족관계 중에서도 올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지금이야 이제 재산 분할 준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이혼 기각한다고 하면 재산 주겠어요? 안 주지, 당연히. 계속 이제 진흙탕 싸움하면은 본인도 이제 양보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재산 분할 위자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결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막상 또 아내분도 이제 이혼에 동의하셨고 뭐 재산 분할도 받기로 했으니까 뭐 그래도 나중에는 좀 어떻게 좀 많이 수긍이 되셨나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뭐 제가 다른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표정을 보니까는 조금 약간 후련하신 후련하다. 1심, 2심 계속 이제 겪으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결론이 나서 조금 후련하신 표정이셨고 그다음에 상대방 대리인과도 이제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많이 서운해 하시고 뭐 가정 어쨌든 지키고 싶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존중하는데 그래도 사건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시달릴 일 없잖아. 맞습니다. 그랬으면 남편이 계속 소송하고 얼마나 소송당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오히려 후련하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도 남편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아내분에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도 좀 마음 후련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자, 근데 의뢰인분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의뢰인분은 뭐 워낙 이제
이혼을 바라셨어가지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꼭 좀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사건 가서 갈 때마다 항상 재판에 나오셔서 꼭 좀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혼이 돼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그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럼 이혼했는데 행복하게 잘 사셔야지. 행복하게 안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보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분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예. 이게 저는 그래요. 이제 이 부부관계의 인연은 이제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녀에 대한 엄마 아빠로서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문제라든지 뭐 진로 문제라든지 또 결혼할 때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혼한다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부부만 이혼했을 뿐이지 또 자녀라는 이런 또 흔히 있기 때문에 영영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이 조정으로 끝나는 게 좋다. 왜냐면 이 진흙탕상 가서 판결까지 가봐요. 나중에 또 연락하기도 껄끄럽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결혼식장 가서 이혼해서 진짜 원수처럼 싸웠는데 결혼식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조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정하면 보통 이제 악수하고 나오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상처가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좀 약간 아문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이제 협조자처럼 돼서 자녀 문제도 협의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재결합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명현 수고하셨어요.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